자, 교재 133페이지 금지행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금지행위는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죠. 자, 지금 암기표 있는 분은 암기표를 펴 놓으시고 암기표에 금지행위 반드시 암기해야 될 단원이 있습니다. 암기표 11번이 금지행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 지금 문제도 보기 전에 그 단원부터 먼저 보시는데,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는 크게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있고, 개공사 등은 누구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금지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금지행위 제목 11번 암기표 보시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3년에 3천만 원이라는 형벌을 받지만 절대적 취소가 아닌 걸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고도 절대적 취소되지 않으니까 제목부터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금지행위는 임의적 취소 사유. 그 다음 금지행위 내용이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하단으로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정서를 암기합니까?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3천에 해당하는데 두 개가 도입이 됐습니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유도하거나, 유도라는 게 유도 지금 이제 문제를 통해서 만날 거예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단조롭습니다.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인데, 여기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지금 그 금지행위를 암기해야 되는 이유가 보이죠? 여기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정서 이런 걸 하나 턱 갖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금지행위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읽으시면서 성격 다른 것 딱 찾아내셔야 된다고.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3천인데 거짓된 언행 이런 게 하나 탁 들어오겠죠. 다음 5가지 중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것은 문제 읽으시면서 찍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틀을 가지고 공부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게 추가가 됐고, 여기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요 4가지 지금 노랗게 적은 거죠. 이 4가지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형벌도 받지만 고발하면 포상금 대상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가지, 그 암기표 중에서도 4가지는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그리고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3년에 3천만 원짜리에도 해당되지만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이것을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여러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이 아파트 부동산이 폭등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정부는 이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시세를 부당하게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 또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 다음 그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뭐라고 부른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고, 이런 자들은 고발하면 포상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금지행위가 지금 출발을 했고, 자, 그러면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히신 분들은 그 하면 뭐 거짓된 언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초과 금품 수수, 매매업을 하면은 무등록업자와 협조 행위를 하면 1년에 1,000 하고 이제 지금부터 금지행위가 갑니다. 자, 교재 133페이지 하단 작년의 문제입니다. 31회 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1. 무등록 중개행위를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옆에다가 협조 적으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다? 협조행위.
그리고는 옆에다가 1년에 1000도 적으셔야 돼. 이제 공부하니까 검증이 해당되죠. 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개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경우 금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 되는데 판례는 개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다. 이거를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 답은 2번. 자, 3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 여기 찾았습니까? 직접 옆에다가 3년에 3천 금지행위 볼 때마다 형벌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4번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줍니다. 시세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놓고 시세 넣으면 얼마? 3년에 3천 옆에 적어놓고 금지행위에 해당되죠. 5번 마찬가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합니다. 여기 단체 보이십니까? 단체 얼마? 3년에 3천의 금지행위. 자, 이 정도가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파란 글씨로 지금 남았는 걸 체크하고 있는데 이 수업 중에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잡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단원도 굉장히 큰 단원이지만 여러분 점수를 받아야 되는 단원이다. 그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에 밑에 해답 가리시고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그럼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건 형벌도 적어야 돼. 3년에 3천, 1년에 1000, 그죠? 해답만 보지 말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시작. 기형연대 권리를 위험해. 그래서 틀리는 게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 찾으시면서 옆에 3년에 3천, 1년에 1000 적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기업,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자, 또 나왔다. 여기 시세에 부당한, 옆에 얼마? 3년에 3천 금지행위. 두 번째, 미확정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고지하여 매매를 중개합니다. 미확정 계획을 설명한다. 이게 뭐죠? 거짓된 은행, 옆에다가 1년에 1000의 금지행위. 길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 나면 대박입니다. 지금 비싼 값에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전형적인 금지행위죠. 디귿, 단체를 구성하여 들어왔습니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합니다. 단체, 얼마? 3년에 3천의 금지행위. 리얼,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중개하는 행위. 이거 배우자를 대리해주는 행위니까 이거 금지해야 될 필요는 없죠. X,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를 중개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될 거 아니라 그죠? 금지행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답은 3번. 자, 같은 문제들이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내용이 단조롭습니다. 자, 3번. 다음 금지행위 중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일단 답은 4번. 개공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줄 거 보세요. 시세대로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옆에다가 착한 행위 이래 적으셔야 돼. 시세가 들어가더라도 금지행위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세대로 하도록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될 수가 없죠. 자, 답은 4번. 자, 그 다음부터는 금지입니다. 한번 봐요. 1번. 안내문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시세 줄 거 놓으시고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는 특정 개공사에게만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딱 들어보니까 위반하는 느낌 옵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가 5억인데 앞으로 5억 5천 미만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거래할 수 없다. 그 대신 5억 5천 이상 팔아주면 수수료를 뭐 200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시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봐요. 2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개공사 등에게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여기 있잖아요. 유도하는 행위. 전부 다 유도 방해하면 3년에 3천이에요. 3번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뭐 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 전부 다 위반하는 것들이죠. 자, 아닌 것 4번. 이런 문제는 그냥 한글을 아느냐 이런 문제예요.
정상한 시세대로 유도하는 행위를 위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답은 4번 정리하시고. 자, 또 역시 4번 문제.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5번. 중개보조원인 E는 상가의 매도 의뢰인 O를 대리하여 매수인 병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잘 보면 두 사람을 대리했습니까? 한쪽만 대리합니까? 한쪽만 대리하니까 금지가 아니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금지에 해당되겠죠. 특히 거기 4번. 중개법인인 임원인 D는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을 매매, 정서 딱 들으면 옆에 얼마? 3년에 3천의 금지행위입니다. 자, 5번 또 한번 봅시다. 밑에 해답 가르치고 같은 문제가 계속 갑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그럼 해당되는 것 찾으셔서 3년에 3천, 1년에 1,000도 적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 내용을 파악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5번 해답 가리시고 금지에 해당되는 것 찾으세요. 시작. 시간도 안 가르쳐 줍니다. 슬렁슬렁 공부하시면 전부 금지같이 보입니다. 자, 금지 아닌 것 답은 3번. 금지에 해당되는 것 3번.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가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직접 거래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3년에 3천. 이 판례는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도 직접 거래로 본다라는 판례 그대로 익히시고. 자, 그럼 3번이 답이라면 나머지는 금지가 아닙니까? 1번.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상가에 대한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거기 상가 분양 대행에 줄을 꺼져 놓으셔야 돼요. 상가를 중개하면 상가니까 건축법에 따라, 중개사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만 분양을 대행하는 행위는 겸업하는 행위잖아요. 자기들끼리 상담료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금지가 아니라는 걸 특별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상담료니까. 문제를 걸어내잖아. 보수를 초과하여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 금지 같은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주의하셔야 돼요. 2번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받아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잔금을 이행하는 쌍방대리. 원래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예요. 근데 쌍방 동의를 받아 등기 이전 서류 교부, 이거 계약의 이행은 금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계약을 쌍방대리를 하면 위반되지만 이행행위잖아. 계약이 다 끝났잖아 지금. 그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무허가 건물의 매매를 무허가 건물 매매할 수 있다. 금지 아닙니다. 미등기 건물도 거래할 수 있고 무허가 건물도 거래도 됩니다. 5번 상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해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분양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자, 줄 것입니다. 분양계약서. 이게 무슨 분양계약서죠? 지금 상가를 매도하려고 앞에 지금 시작했잖아. 그죠? 그래, 상가 분양계약서잖아. 그죠? 정서로 보지 않는다고. 그 금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5번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되죠. 해당되는 것 3번. 3번의 판례가 시험에 잘 돌아요.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직접 거래로 본다. 3년에 3천입니다. 자, 6번 넘어가 봅시다. 금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옳지 못한 것은 몇 개인가? 그거 몇 개 찾지 말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갑시다. 기억. 금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뢰인에게 재산 성손해가 발생될 것을 요구한다. O, X. 자, X죠. 금지 행위는 봐요. 거짓된 은행이 금지 행위잖아요. 그 거짓말해서 저 사람이 손해가 나야만 금지로 처벌하는 건 아니죠. 그죠? 초과 금품 수수 200만 원 수수료 받았는데 500만 원 받았어. 그런데 의뢰인이 야, 내가 더 주려고 300 더 준 거다. 너 손해 없다 하더라도 금지 행위다 이 말이에요. 초과하여 금품은 의뢰인의 손해에 관계없이 금지 행위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 X. 2번. 개공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여러분 또 X예요. 단속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거래하면 금지 행위로서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한 계약은 효력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계약은 유효합니다. 거짓된 은행은 금지 행위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니까 그 대신에 뭐를 한다?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은 유효하다. 수수료도 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그죠? 스토리가 그래갑니다. 단속 규정이다. 자, 디귿.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오, 가격은 중요사항 맞습니까? 이런 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 리얼. 매도인으로부터 파는 사람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기 계약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그죠? 오. 동그라미. 대리인과도 직접 거래입니다. 리얼.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미음. 의뢰인과 1회 중개대상물을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 오. 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것은 답은 3번, 3개 이렇게 갑니다. 개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지 행위에서 설명 틀린 것, 기억, 니은, 리얼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7번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나 합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3년에 3천, 1년에 1,000 적으시면서 해당되는 것 고르시오. 시작. 해답만 보지 마시고. 형벌을 적으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으셨나요? 자, 기억. 의뢰인 갑이 매수 의뢰한 매수 대상물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법정 보수 외에 공유 지분을 받았다. 이거 무슨 금지행위? 초과 금품 옆에 1년에 1,000 적혀 있어야 됩니다. 1년에 1,000. 니은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기 사무소에 자기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걸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행위하는 것, 금지행위 1년에 1,000 적혀 있어야 됩니다. 디귿, 인척, 병소유주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했다. 인척, 친척, 부인의 재산을 전부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X. 토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그 보수로 토지에 대한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토지를 컨설팅 해주는 것은 중개 업무가 아니고 겸업 업무잖아요. 상담료니까 초과 보수 이렇게 나오더라도 금지가 아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일부러 초과 이런 말을 자꾸 띄우잖아 여기에. 그죠? X. 자, 8번은 또 중요한 판례입니다. 개공사 가벌 병정무의 행위 중에서 금지가 아닌 것. 답은 3번. 줄 것이면서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병은 토지 소유자 C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요거 금지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금지입니까? 1번. 갑은 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분양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를 받았다. 이런 분양권은 분양 금액과 프리미엄 합산합니까? 기납입액의 프리미엄을 합산합니까? 그래요. 5억짜리라도 내가 지금 계약금 1,000, 중도금 5,000,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과 금품이니까 1년에 1,000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 어른 친구 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의 매도를 받고 그 주택이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거 무슨 금지입니까? 거짓된 언행, 거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금지행위 1년에 1,000 적혀야 됩니다. 4. 정은 매도인 D의 점포의 매도 가격이 시가에 비해서 싼 가격이었으므로 일단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개공사가 의뢰인과 거래하는 걸 뭐라 그런다? 직접 거래 3년에 3천의 금지행위입니다. 5. 무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 시세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3년에 3천의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천천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로서 틀리는 것, 이거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틀리는 것 3번.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목록으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포괄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X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판례의 특징은 토지 건물의 임차권, 권리금, 시설비 이런 것들을 중개하고 사례로 보수를 초과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담료 개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 나머지는 쫙 맞습니까? 2번부터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직접 거래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니까요. 계약은 유효하다고. 그 대신에 처벌은 받아야 된다니까요. 단속 규정이다. 라는 개념. 다 했던 것들이죠. 특히 1번도 자주 나왔죠. 개공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 수표를 교부받고, 여러분 수표라는 것은 지금 받을 때 한 달 뒤에 결제가 된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수표 받을 때 초과해서 받았어. 근데 그 후 그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 그 말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것도 뭘로 본다? 금지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초과해 받을 때 벌써 수표 받을 때 금지 행위라는 판례죠. 다 건드렸던 것들입니다. 틀렸던 것 3번 정리하시고. 자, 10번 중요 문제입니다. 별표 찍어놓고. 이런 금지 행위는 여러분 잘 봐봐요. 주목. 지금 개공사가 금지 행위를 하면 안기표에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공사가 금지 행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1,000, 3년에 3,000 받고 소공사는 자격이 정지되는 거예요. 자격 정지 사유, 이, 인, 설, 개, 금, 금지 행위는 자격이 정지돼요. 중개보조원도 하면 안 되겠죠. 자,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했다. 형벌을 다 받고 중개보조원에는 취소나 정지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형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금지 행위의 효과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금지 행위로 이루어진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하다니까요. 그럼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수수료 받을 수도 있다. 그 대신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지행위 효과예요. 자, 지금 암기표에 적혀져 있고, 지금 말로 설명을 다 했는데, 그게 이 문제예요. 10번 별표 딱 찍어 놓고, 자, 금지행위 효과로서 틀리는 거 하나 찾으시오. 공부용지로 틀리는 거 하나 해답 딱 가르치고 찾습니다. 시작. 틀리는 것 찾으세요. 자, 금지행위 효과입니다. 좋은 효과는 아니겠지만 효과로서 옳지 않는 것. 답이 몇 번? 4번이죠. 개공사가 본항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즉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X. 처벌을 받아야 결격사유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거짓된 은행을 했다. 초과 금품은 금지행위 맞잖아요. 그럼 개공사 수수료 100만 원을 더 받았다면 그 자체가 결격사유입니까? 취소가 되어야 결격사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금형을 받아야 결격사유로 받아가는 거죠. 즉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번 X. 자, 그러면 1, 2, 3, 5 그대로 익히셨어야 됩니다. 5번 볼까요? 소공사가 본항의 금지 규정을 하게 되면 자격 정지와 동시에 형벌 1년에 1,000, 3년에 3,000은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런 표현들을 이해합니다. 자, 11번 내려갑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제목에 줄 거 놓고 여기 보고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이 정부가 굉장히 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뭐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틀린 것, 옳은 것 찾아라. 여기 여러분한테 처음 만나는 문제예요, 이게. 11번 해답 다 가리시고 문제 읽고 50초 동안 틀린 거 찾으시오. 공부합니다. 틀린 거 찾으시오. 자, 한번 읽으셨습니까? 1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동그라미. 2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여기 보고 계시죠? 매매업은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니죠. 금지 행위지. 답은 2번. 자, 3번 시세 동그라미. 4번도 시세 동그라미. 5번도 시세. 그래서 시세를 단체로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했던 것들을 의미를 잘 새기시고 이것들은 거래 질서 교란 행위고 이런 자를 고발하면 포상금도 해줍니다. 포상금 50만 원 지급합니다. 넘어가서 12번 또 나옵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 학습용이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 만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 하나 찾으세요. 해답도 안 가르쳐 줍니다. 틀리는 거 하나 찾아봅니다. 시작. 자, 틀리는 것 답은 5번 갑니다. 5번 신고센터는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세를 조작한 자요라고 신고가 돌았겠죠. 그러면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10일 내로 그 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10일 내로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알아서 통보해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조금 만만치 않죠. 자, 10일 때문에 틀렸고 사실은 1, 2, 3, 4를 공부하라고 지금 읽으신 거예요. 1번만 읽읍시다. 자, 이렇게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여러분이 봤다면 신고할 수 있겠죠.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받는 자,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증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자, 이때 신고센터 2번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볍게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 13번 따라옵니다. 자, 금지 행위 중 형벌의 기준이 다른 거. 지금까지 내내 공부했던 거 이거잖아. 지금 그죠? 자,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1, 2, 3, 4, 5에 1년에 1000, 3년에 3000 형벌을 적어 봅니다. 암기표 안 보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금지 행위 한 문제 나옵니다. 그 여기서 가장 확률이 높은 문제 13번이에요. 자, 기준이 다른 것을 찾아라. 지금 갑시다. 1번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얼마입니까? 1년에 1000. 자, 2번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 얼마? 3년에 3000. 3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얼마? 3년에 3000. 4. 시세에 부당한 영향 시세 벌써 네 번째 나왔습니다. 얼마? 3년에 3000. 5번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3천.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인데 이런 문제는 완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부를 만들어 훈련을 시켜 놨어요. 검증에는 형벌에 따라서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14번 거래질서 교란행위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가볍게 읽으시고 틀리는 것 4번 신고사항의 조사와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조치 결과를 완료할 날부터 15일 내로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X 그거 12일 고쳐놓고 이런 문제 크게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수정하고 나머지 맞는 걸 잘 봐요. 1번 국토장관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거 국토장관이 관리한다. 이게 중요하고 자 2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동그라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방금 했죠?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면 뭐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해 줍니다. 포상금 얼마? 50만 원 지급해 준다. 그 정도를 여러분 익혀야 되지. 그 날짜 15일, 10일 이런데 막 머리 싸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것 4번 해서 이 금지행위는 한 문제, 거래질서 교란행위 하나를 위해서 지금 14개 정도로 훈련해 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 단원이 또 중요합니다. 142페이지 중개 보수와 실비 여러분이 관심도 제일 많고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가 출제되는 보수편으로 접어듭니다. 자, 보수 가볍게 여러분 확인 한번 해봅시다. 공부 다 했던 것들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사람을 사이에 대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자, 보수의 발생은 중개계약 행사 그 다음에 소멸이 있는데 보수 청구권은 어떻게 소멸된다?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납니까?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매도인 매수인 사정으로 깨지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이게 세댁 사정이잖아. 그죠? 근데 개공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는 받을 수 없겠지. 그죠? 그때 보수는 크게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이 주택 외에는 이렇게 받는다. 법에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로 이러면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주택은 어떻게 받죠? 이 물건이 주택이라면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걸 왜 0.9, 0.8을 받지 또 시도 조례입니까? 하면 서울시와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각 시도에서 결정해라. 그죠? 시도 조례로 정한다면 주택 외인 물건은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외는 첫 번째 중요한 거 매매, 임대의 구분이 없다니까요. 주택 외가 뭐죠? 뭐 상가, 토지, 뭐 빌딩 이런 거겠지. 그죠? 공장 이런 것들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지 매매는 얼마, 임대는 얼마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거래해요. 자, 그럼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오피스텔은 두 개 다 이용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이 사실은 좀 많고, 근데 살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택으로. 그래서 할 수 없다.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다면 하면, 아, 요거는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매매 교환은 얼마? 0.5%. 왜 0.5죠? 오피스텔이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은 0.4를, 임대는 0.4%를 찾아낸다고, 그죠? 그 다음, 이 기준을 넘었다. 그러면 그거는 주택 외로 봐가지고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 거의 다 풀어보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런 중개보수가 출발을 합니다. 142페이지 1번. 보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공부합시다. 1번 보수 청구권은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동그라미 해놔요.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 지금 읽었던 말이 이거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보수는 지급하겠다.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하겠다. 이걸 뭐라 그런다? 정지 조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1번 O. 2번 당사자 중 일방의 이행지체로. 누구 이행지체로요?
일방,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이 말이잖아. 그죠?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되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X, 소멸하지 않는다. 세댁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 안 했다고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 2번 의미 잘 새기셔야 돼요. 틀린 것 2번. 자, 맞겠죠? 3번. 분양 대행이나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보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료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도 지나갔잖아요. 이런 컨설팅이나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도 금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왜? 상담료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5. 4. 개공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수를 수수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다.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0.3% 받아야 돼. 근데 표를 잘못 봐가지고 내 0.4% 받았다. 이거 처벌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착오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면 전부 수수료 많이 받고는 내 표 잘못 받는데요. 이래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자체 조례를 잘못 받은 것은 착오로 보지 않는다. 5번 개공사는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권은 인정한다. 5. 중개계약 파트에서도 많이 하는데 봐요. 아파트를 5억에 팔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개공사가 이거 팔아주면 수수료 300입니다. 유상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팔아주면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왜? 개공사는 상행위의 조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수수료는 청구하니까 이제 여기 시험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겠죠. 중개계약 시 반드시 수수료에 관한 명시를 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면 X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중요합니다. 방금 했던 법조문입니다. 오른쪽에 해다 딱 가려놓고 자, 틀리는 거 법조문이니까 하나 찾으세요. 틀리는 것 시작. 이건 익히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자, 2번 보수의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거 찾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 3번 봐요. 주택의 보수의 한도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0.9 맞죠? 임대차는 1000분의 8까지 좋았는데 이를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균분하여 양쪽으로 나누기 이해합니까? 각각 받습니까? 각각 받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균분하여 받는다면 X예요.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봐요. 1번. 주택에 대한 보수의 한도는 여기 봐요. 주택. 보수는 매매는 0.9, 임대료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인데 0.9, 0.8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같은 거예요.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국토교통부령이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요래 되어 있다고요. 요게 국토교통부령이다. 그 말도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다 되는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른쪽 3번 갑니다. 중개보수의 적용입니다. 옳은 것은 또 한번 가봅시다. 1번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그래서 X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이거 1번, 2번 지문이 거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자, 서울에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에 중개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대전광역시에 가면 유성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자, 그러면 지금 물건과 사무소가 있는 곳이 다르잖아요. 중개사무소는 어디 있고요? 서울 강남에 있고 물건 아파트는 대전 유성구에 있다면 어디 조례를 받아야 되느냐? 1. 서울,
2 강남 조례, 3 대전, 4 유성구 조례.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1번에 1번. 지금 2번하고 틀린 사람 있잖아요. 지금 1번 지문 읽은 거 한번 봐봐요. 1번.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주택 소재지 하니까 이게 X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수수료는 시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꼭 했던 게 있어요. 다시 이거 이제 2번 지문인데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 본사가 있어요. 서울 중개주식회사가 있고 대전 유성구에 분사무소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점에서 부산에 가면 동래구가 있어요. 거기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대. 또 다 다르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수수료는 서울, 강남, 대전, 유성, 5번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3번.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이거 아주 똑똑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지금 2번에 붙었잖아요.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그러니까 그게 틀렸잖아 지금 그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을 따라가는데 수수료만 분사무소를 따라간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본점을, 수수료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X. 3번 중요하죠. 주상복합 건물 들어봤습니까?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주택이에요.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3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줄 것입니까?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또 틀리겠지. 4번. 중개대상물인 건물 중 건축물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각각 보수를 제공한다. 웃긴다. 2분의 1 주택이 미만이면 이거는 상가로 보는 거예요. 주택 외로 계산합니다. 5번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최고 0.1.6%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웃긴다 그죠? 토지는 주택 외잖아요. 그럼 매매 임대에 구분이 없잖아. 무조건 0.9% 범위내에서 협의하니까 1.8%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이게 말이 맞잖아 지금 이게 그죠? 어떻게 틀리게 만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출제됐던 지문들을 요리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화를 딱 시키셔야 됩니다. 특히 어디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느냐는 시험에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 1번, 2번 지문은 잘 들어야 돼요. 4번 또 여러분이 하나 물어봅시다. 이제 해다 딱 가리시고 지금까지 했던 걸 기준으로 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 하나 찾으시오. 찾으시면서 틀리는 데도 표시합니다. 시작. 옳은 것 하나 찾으시면서 틀리는 데를 표시해 볼 것. 자, 물어보셨습니까? 갑시다. 4번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부터 개공사가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에 상한 요율을 보수나 실비의 요율 및 한도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1번이 법조문입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에는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법이 이렇잖아.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공장 사장님이라고 치고 개공사에게 우리 공장을 좀 10억에 빨리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면 사장님은 의뢰를 했는데 개공사가 저 사람이 몇 프로 받을지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잖아. 지금 0.9% 보면서 서로 협의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팔아줄지 안 팔아줄지도 모르는데 수수료 얼마로 합시다. 협의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0억에 빨리 팔아주세요. 하고 이제 계약이 진행이 돼서 진짜 계약을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개공사는
0.9% 법인에서 협의하니까 0.9% 900만 원 주세요. 그러겠지. 그럼 경영사가 손님이 좀 비싸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럼 0.8 하든지 7 하든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수수료 받는 거예요. 0.9% 법인에서 협의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개공사가 얼마 받을지 모르니까 법에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고 중개사무소 표시에다가 명시화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중개사무소가 보면 전부 얼마를 적어놨다? 까만 매직으로 0.9 딱 적어놨어. 법대로 0.9 받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영업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옆집이 0.9를 딱 하니까 나는 0.8 받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적어놨다면 0.9 법대로 받으면 초과 금품으로 처벌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무소 가보면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라고 반드시 적어놨어요. 그런데 가보나 마나 뭘로 적어놨다? 까만 매직으로 진하게 0.9 다 적어놨어요. 그 0.9 적어놓고 이제 손님이 비싸다 하면 그럼 내 0.8 해줄게요. 7 해줄게요.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스토리. 자, 1번이 오라면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한 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봐요.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이렇게 해야 돼. 시도는 주택이 됐으면 시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는 개용사와 은행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중개가 완성된 때로 한다. X.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한다. 대금이 지급이 완료된 때가 언제죠? 잔금 지급 시로 한다. 그 말이에요. 틀렸고 4번. 개공사가 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해석하여 또 나왔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착오로 보자니까 처벌한다. 5번.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약정 전부가 무효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일부 무효죠. 여러분 원래 수수료 200만 원만 받아야 돼요. 근데 300을 받았대. 근데 초과했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200은 정상이고 초과 부분 100만 원을 무효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 금품은 전부 무효입니까? 일부 무효입니까? 그 일부 무효가 적용되고 초과 부분은 어떻게 된다?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판례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5번 내려갑니다. 보수의 계산에 대해서 틀리는 것 얼마나 했습니까? 틀리는 것 답은 4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 월세가 있다면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계약 기간을 곱합니까? 100을 곱합니까? 100을 곱하죠. 내가 2년 계약했다. 그럼 24개월 곱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월세 곱하기 얼마? 100 합니다. 100 했다가 그 금액이 5천이 안 되면 월세 곱하기 한 번 더 70 한다. 이제 좀 이따 계산 문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 4번 잡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6번 보수의 계산 방법입니다. 옳은 것은 이제 요걸 알아놔야 뒤편의 계산 문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1번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분양 가격의 프리미엄이 아니고 기납입액의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1번 X예요. 내가 보증금,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기납입 금액의 P를 합산합니다. 방금 나오죠. 2번 월 단위 차임의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임대차의 경우 산출된 금액의 70%를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월세 곱하기 70 하지 계산의 70%를 받는다. 그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X. 3. 부가세는 중개보수의 한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 때문에 틀린다 그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X. 4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면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아까 이거 배우셨잖아요.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하니까 딱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데 이 말이잖아. 그죠? 2분의 1이면 뭐다? 주택이잖아. 그지? 그래서 주택과 상가가 범위가 같으면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2분의 1 이상이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차 가액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한다. X. 권리금은 수수료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보수편 중요한 이론들이 진행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론을 좀 더 마무리하고 계산 문제까지 넘어갑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